안녕하세요, 연편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편쇼입니다. 예, 저는 연편쇼의 사회자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 5학번 고재윤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같이 진행을 맡은 연세대 경영학과 1, 5학번 윤경욱. 닭 이름도 까먹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2월 25일날 졸업했어요. 와!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 드디어 졸업생이 됐습니다. 편입을 한 지도 2년이 지났죠. 편입한 지도 정말 2년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감회가 어떠세요? 졸업이요, 졸업! Congratulation, 졸업, graduation. 네, 졸업 유예를 할 거 그랬네요. 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또. 그렇죠. 네, 저는 학교를 또 사랑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자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 대학원 조교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저희가 왜 이거를 찍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저희가 이제 편입으로 이 학교를 연세대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편입이라는 것이 참 정보가 참 많지가 않잖아요. 정보가 많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그 먹구름과 어떤 뭔가 암흑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입 전형, 연세대 편입 전형에 관련해서 저희가 딱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해결, 궁금증을 쫙 풀어보고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첫 번째 동영상으로서 네. 이제 연세대 편입과 관련된 네. 어떤 오해와 오해. 진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해와 진실. 따단. 오해와 진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연대는 유독 전격대 학벌을 많이 본다, 전격대 이러한 학벌. 오해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지원할 때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연세대는 유독 전적대 학벌을 많이 본다. 그래서 연세대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연세대 연고대 밑에 이제 뭐 서성한 중경외시라는 그런 류의 학교들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인서울 상위권이 아니면 중상위, 중위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연세대 편입에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편입을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제가 중문과잖아요. 이제 중문과는 이제 문과대학 소속이고,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로 나눈다고 가정하고, 이제 인문계열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사실 전적대 학벌이 뭔가 어떤 드라마틱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극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공의 지식, 전공 지식 적합도나 전공 지식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흥미가 있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제가 확실히 갖춰져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에 그런 학생이라면 저는 사실 전적대 학벌이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방대 아니면 뭐 서울에 소재있지 않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뭐 동기나 이제 선후배, 문과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선후배들 이제 어디 대학에서 이제 편입을 했는지 이런 걸 제가 물어보면 막 우린 뭐 다 뭐 서강대, 뭐 성균관대, 뭔가 이런 연세대, 고려대 바로 밑에 그런 명문대들 거기에서 올 것 같지만 네, 어찌됐든 온 것 같지만 저기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이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뭐 경기권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도 충분히 온 학생들이 뭐 이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공 지식 아주 탄탄했고요. 그러니까 전공 지식이 탄탄하면 당연히 전공에 대한 흥미, 적성, 적합도 이런 것을 서류나 면접, 그리고 어떤 그런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이 면접 3단계의 그 전형에서 충분히 이제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된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자기가 그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이미 전적대 학벌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전형만 그 연세대의 어떤 그
편입 전형만 확실히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서류로만 이렇게 심사를 받았는데요. 예. 면접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벌을 좀 보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고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도 이제 과반수가 이제 서성환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 뭐 서성환만 있었다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지원은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다른 준비한 지원자분을 봤더니 이게 서류를 엄청 이렇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자소서랑 학계서와 관련이 없는데도 엄청 내시는 걸 좀 보고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자소서와 학계서에서 그런 스토리를 풀어내는 데서 관련이 있는 서류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관련된 서류만 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다만 이제 팩트를 말씀드려야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반 편입이었고 면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에서 좀 학벌을 본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갈까요? 아, 다음 5회죠. 네. 네. 5회 두 번째입니다. 연대는 동일계가 아니면 붙을 수가 없다.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또 팩트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팩트 체크. 그래서 네, 팩트. 경영학과 기준으로 네, 일반 편입 기준으로 네, 네. 비동일계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음. 학사 편입 기준으로는 몇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 법학 전공이셨습니다. 그래서 범사회계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계 여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3학년으로 입학을 시켜서 2년 내에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전공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이러면은 졸업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양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편입이면 특히나 비동일 계시면은 조금 많이 비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동일계, 비동일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에 대한 지식, 흥미, 적합도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무슨 뭐 전적대 학벌이 높건 뭐 정량 스펙이 높건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냥 방금 제가 말한 그러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지원자들이 동일계가 당연히 많아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내가 그걸 이미 전공을 맛을 봤고 어떤 그 전공에 대해 비동일계보다는 하나라도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원을 할 때는 저도 이제 이런 편입 관련해서 이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뭐 동일계나 비동일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흥미, 자신이 이거 전공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무슨 뭐 경쟁률을 봐서 뭐 하고 뭐 이 과가 뭐 쉬울 것 같다 뭐 저는 그런 그 판단 기준 그런 잣대로는 절대로 제가 편입 지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단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전공과 흥미가 있는 전공 그 공부가 그게 무엇인지 그게 있으면 이제 그 전공으로 확실히 지원하라고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지금 이 5회 2와 관련돼 있는 그겁니다. 동일계냐 비동일계냐 이거 관련해서는 두 번째로는 웬만하면 아까 제가 첫 번째의 기준으로 말한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냥 동일계 지원하라. 어찌됐든 그게 어드밴티지가 있고 메리트가 있고 훨씬 유리하다. 준비하기에도 더 용이하고 교수가 전공 인성 면접 말고도 전공도 분명히 물어본다고요. 그거 관련해서 임기응변이라도 어떻게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어요. 하지만 임기응변이 가능하잖아요. 자기가 그 전공에 대해 맛을 봤다면. 하지만 이제 첫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연대는 동일계가 아니면 붙을 수 없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아까 제가 말한 그 전제에 부합한 학생이 붙는 겁니다. 동일계라서 붙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일반 편입은 면접이 모두 없어졌죠. 네, 맞습니다. 학사 올해 편입에서 면접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2019학년도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일반 편입은 서류 평가만 이루어지고요. 학사 편입은 서류와 면접 두 개 다 이루어지니까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재훈 쌤께서는 지금 현재 편입의 교육계에서도 좀 일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 네. 잠시 강사 이 시즌 편입 시즌에 강사도 했었고요. 또 예. 많은 합격생을 만들어낸 걸로도 네, 이제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네. 유명해지셨는데 네. 유명하신 분께 관련된 질문인데 예, 그러면 같은 전공인데 예,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 네, 학교를 옮기는 이유, 네, 전공을 바꾸지 않는데도 학교를 옮기는 이유 네, 네,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한번 맞습니다. 실제 일을 해보신 튜터로서 네.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전적대 과가 중어 중문학과였고 지금 편입한 지금 연세대에서도 제가 중어 중문학과를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니 교수가 면접에서 똑같이 중어 중문학과인데 뭐하러 또 편입을 하려고 하나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졸업을 하면 되지에 대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굉장히 어버버 하시겠죠. 저는 이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귀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논술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귀납적이란 말 무슨 뜻인지 알고 제가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예시냐면 저는 이제 전적대의 저는 대학원을 원래 갈 생각으로 이제 이 과를 들어온 거거든요. 전적대도 그렇고 지금 연세대도 그렇고. 근데 전적대에서 어떤 그 요즘 막 인문계열 뭐 인문학 이런 뭐 돈 안 되는 전공 되게 막 통폐합하고 뭐 그런 거 돈 되는 전공 이공계나 뭐 상경계 이런 쪽으로 이제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어떤 뭐 교수 감축 뭐 인원 뭐 학생 총원 감축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도 그게 그런 바람이 한번 불었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졸업할 즈음이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그즈음이에요. 저는 이거를 자소서에 썼습니다. 저는 진짜 오랫동안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점이 부족하고 이런 거를 알아서 이제 제가 전적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게 지금 부족한다는 거 알고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학과 통폐합의 바람이 불고 이러면 제가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적대보다도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어떤 그 제가 아직 그 학부 수준에서 또는 대학원까지 이제 진학했을 때 그 연구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식이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강의도 안 열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편입을 해야 한다는 그 어떤 그 당위성을 확실히 자소서랑 학업계획서에 이제 제가 밝힌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축하세요.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소서랑 학업계획서에 녹이세요. 그러면 면접, 특히나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왜 대학원에 가지? 뭐하러 동일 전공인데 뭐하러 또 편입을 하려고 하나라는 질문 무조건 받습니다. 이번 2019학년도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린 건데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편입, 학사 편입 기준 다 물어봤습니다. 전공 불문 다 물어봤고요. 이번에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들어왔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질문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이 왜 편입을 하는가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전공 적합도가 뛰어난 사람도요.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두셔서 자신의 스토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내가 반드시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한 스토리, 그런 스토리를 구축하신 다음에 자소서에 녹여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동일 계열로 지원을 할 때 네, 맞습니다. 막막하더라고요. 같은 네. 전공인데 왜 옮길까? 네. 그래서 학과보다는 학교의 차이에 어떤 중점을 두시고 네. 이 학교의 장점이 뭔가 좀 네.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교가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과목이 다양하게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것도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같은 전공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공 지식이 많다 이런 거를 어필하시면은 좋은 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세 번째 오해로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연대는 네. 영어 점수가 높아야만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연대랑 고대랑 이렇게 묶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는 게
이 원래 연고대가 편입 전형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편입 전형이 달랐어요. 이게 옛날에 7학년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편입할 때까지는 고대가 푸엣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대만의 영어 시험이 있었어요. 굉장히 악명 높은 편입 영어 시험이죠.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고대가 연대를 따라하면서 연대처럼 논술 전형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계열에 한해서 이제 자연 계열은 그대로 이제 전공 시험 계속 보고요. 그러니까 푸엣을 폐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대랑 고대 둘 다 똑같이 공인 영어 시험을 이제 그것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자격화 시킵니다. 토익도 되나요? 고대는 이제 토익이 안 되고요. 연대는 토익이 되고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고대는 이제 탭스랑 토플, 연대는 토익, 탭스, 토플 다 되고. 네. 근데 지원 자격일 뿐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냥 이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만 넘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많은 지원자분들이 연대는 토익 점수 뭐 그 이제 커트라인으로 치는 어떤 그 공인 영어 점수가 높아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 제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연고대 그리고 경희대, 시립대, 동국대 이 정도 말고는 편입 영어, 편입하면 영어, 영어하면 편입, 편입하면 영어. 보통 그런 다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편입을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마인드가 이 편입판에 이제 팽배해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입문 편입 준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대는 공인 영어 성적 점수가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1도 중요하지 않고요. 컷만 넘으세요. 컷만 넘고 1단계가 뭐죠? 인문계열, 사회계열 기준으로 1단계는 논술입니다. 뭐 토익 990점, 뭐 저기 탭스 지금 600 몇 점으로 바뀌었죠? 560점인가? 그리고 저기 IBT 토플 120점 만점 받으면 뭐해요? 논술 못 보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만 넘기세요. 그리고 논술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예, 그 1단계 그게 넘어야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데 1단계부터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 자격은 지원 자격대로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탭스 질문을 이제 해요. 이제 면접 때 탭스 점수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뭐 영어 실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의문점을 가진다거나 면접관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킬링 퀘스천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원자의 수준에 대해. 그러니까 혹시나 고려대까지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이제 신경 안 쓰시면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연대는 더 합니다. 연대는 질문 일치 안 합니다. 거의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제가 이제 후기를 보면 무슨 영어, 그러니까 영문과나 뭐 UI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어로 다 논술을 보니까 거기는 뭐 논외고 주로 전공을 질문해요. 전공 첫째도 전공, 둘째도 전공, 그리고 전공 이전의 논술.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커트라인만 넘으시면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현쌤도 그렇지만 저도 연대만 지원을 딱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대도 한번 보긴 봤어요. 요강을. 예. 근데 이제 고대는 탭스랑 토플만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토익까지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학교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구나. 그렇죠. 연대는 영어에는 그렇게 포인트를 주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영어 가지고 연대가 많이 까다롭게 굴 것 같진 않다. 네. 그 안에서 뭐 점수대별로 엄청나게 뭐 간격을 두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토플도 있었는데 그냥 토익만 딱 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히려 그 시간에 진짜 1차가 블라인드 논술이니까 맞습니다. 논술에 진짜 한 번이라도 더 쓰고 연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닥치고 논술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논술 떨어지면 꽝이에요. 서류도 못 내잖아요. 맞습니다. 그 간혹 어떤 분들이 영어 시험 중요하다고 공인 영어 시험 최대한 높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논술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 둘 지금 공통적인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잖아요. 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논술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 높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물론 그렇죠. 네. 높으면 좋겠지만 좋은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논술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논술 없으면 아예 말짱 꽝이니까. 그럼요. 서류를 못 내는데요.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오해 네 번째 오해입니다. 영어 시험 없이 논술로 뽑는 연대 뽀록인가요? 뽀록. 네. 그리고 뭐 운빨 게임?
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욱 쌤이 먼저 한번 아, 말씀.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일단은 어느 정도 뽀록은 있겠죠? 근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뽀록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논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관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논술이 1000년 넘게 살아남은 평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고 학교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연습하시면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경험상 합격을 하고 합격자 단톡에 들어갔어요. 100명 넘게 있었고 재현쌤도 계셨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다른 학교랑 이제 특히 고대랑 중복 합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말은 이거 맞아요. 저도 음. 기억납니다. 네. 그 말은 이 논술이 뽀록이라면은 중복 합격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실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대입 논술을 할 때도 주변에 이렇게 중복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말은 절대 뽀록이 아니니까 진짜 연습으로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한 분이 채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 3분 정도 네, 채점하시고 맞습니다. 그걸 이제 로테이션으로, 네. 이제 평가를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열심히 진짜 실력으로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훈쌤께서는 또 지도를 해보신 결과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참 뽀록, 이 운빨, 네. 이런 말에 현혹되기 쉽죠. 엄청 쉽죠. 이- 저도 뽀록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솔직히 최소의 노력,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바라는 것이 그 인간의 욕망,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가성비라고 하죠. 여러분, 공부에는 가성비가 통하지 않습니다. 샤오미 공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 공부는 가성비가 우직하게 그냥 들이대야 돼요. 아니, 마인드부터 세팅하세요. 마인드부터 고쳐먹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논술이 뽀록이라면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라고 아예 그냥 논술로 학생들을 이제 대입 시험을 뽑아요. 아니, 프랑스는 그 뭐 미쳤다고 그런 뽀록 시험으로 이렇게 수천만의 국민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논술이 뽀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얘는 준비를 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지가 않은데 턱턱턱 막 잘 붙었더라. 아까 경욱쌤이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도 붙고 A 대학도 붙고 B 대학도 붙고 막 중복으로 막 여기 붙고 막 대학을 골라가더라. 별로 준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준비의 미흡함이 그 합격을 어떤 운을 통한 무슨 뭐 조상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합격,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준비를 따로 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 논증 구조가 탄탄하고 자기가 그런 사고 체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지원자였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글은 객관식이 아니에요. 글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적 사고 구조를 이 종이 안에 제한 시간 내에 몇 천자, 아니 천 몇 자, 아무튼 뭐 몇백 자로 어떤 그 구성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글을 써내려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논술은. 거기에 어떻게 뽀록이 가미될 수 있겠습니까? 2008년에 그 당시에 이제 연세대학교의 어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과 그 연세대학교의 그 수시 전형에서 이제 논술 관련해서 그 문제 구조를 발명하신, 프레임을 발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김동로 교수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연세대는 이제부터 학생들의 어떤 다면적인 사고력,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논증 과정, 논증 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연세대는 그러니까 소위 다면 사고형 논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입하겠다. 우린 이것을 발명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2008년 이후로 연세대의 수시 논술 그리고 편입 논술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면 사고형 논술이 지금 10년째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무슨 뭐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뽀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사고력과 여러 가지의 논증 과정이 탄탄해야만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이게 글 하나로 학생들을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어떻게 구축돼 있고 그걸 어떻게 글에다 녹였는지, 이거는 절대 뽀록이 아니고요. 다년간에 또는 다개월간에 자기가 계속해서 인문학, 사회과학적 책을 계속
탐독을 하시고 관련한 어떤 그거와 관련해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구축하고 정리하고 그런 트레이닝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생들에 한해서 이 논술의 합격이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뽀록이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예, 저는 이게 다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시험 당일에 그 네. 본인에게 뭐 친숙한 아니 본인이 읽었던 책에 뭐 소재가 나와서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평소에는 뭐 A가 더 잘했는데 뭐 좀 더 못했던 B가 붙었다. 이거는 그 소재가 진짜 친숙한 게 진짜 나와서 그런 게 어떤 소재에서 운이 걸린 거지. 그 자체도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소재가 음. 봐도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면 독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아는다는 것 자체가 이걸 내가 이러한 책들을 내가 꾸준히 읽어왔다라는 것을 그렇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생각하는 버릇을 기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뽀록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뽀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객관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렇죠. 그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진짜 궁금하시 그게. 그거는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네. 준비를 했잖아요. 다음 에피소드. 그래서 지금 1탄에서는 저희가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봤고요. 네. 다음 2탄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1차 블라인드 논술을 준비하라는 것이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 저희 다음 에피소드는 더 길고 더 알찬 그런 내용으로 이번 오해 진실을 통해 이제 어떤 정말 그 연세대 편입에 대해 오해 또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좀 이제 걷어내셨으면 참 좋겠고요. 저희 영상을 통해서요. 다음 에피소드는 어떤 연세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는 뭐 서류 면접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저희가 샅샅들이 진짜 낱낱이 저희가 파헤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연편시호였습니다. 연편쇼 연편 요요요.